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초의 세자빈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자빈 자리에서 쫓겨난 현빈 유씨 그리고 왕세자 방석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4년인 태조 2년 6월 태조가 내시 이만을 죽이고 왕세자 방석의 세자빈 현빈 유씨를 사가로 내쫓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내시를 죽이고 세자빈을 쫓아낸 것일까요? 태조는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덕왕후 강씨 사이에서 난 둘째 아들 방석, 즉 의연대군을 조선의 왕세자로 삼습니다. 세자가 될 당시 방석은 11살이었으며 그에게는 연상의 세자빈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현빈 유씨인데요. 세자빈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가로 쫓겨난 것입니다. 세자빈이 이렇게 쫓겨나고 며칠이 지난 6월 21일 태조 이성계에게 상소가 한 장 올라옵니다. 세자빈이 갑자기 쫓겨나고 세자빈의 궁을 지키던 내시 이만이 차명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함이 그치지 않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좌우에 친근한 사람을 관서에 내려 국문해서 나라 사람들의 의심을 없애게 하소서. 하지만 태조는 이 일을 거론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양 상소의 연명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순군옥에 가두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태조는 궁중에 젊고 지위가 낮은 환관과 빈을 내쫓아 처벌하는 것은 내 집안의 사산일이므로 외인들이 알 바가 아닌데 지금 대간과 형조에서 이 일을 함부로 논의하여 이제 외인들이 망령되게 스스로 의심을 내어 전해서 서로 모여서 의논하게 될 것이니 다만 이 무리들의 뜻만은 아닐 것이다 하여 지금 이 무리들을 옥에 가두어 국문하고자 한다 하며 현빈 유씨의 일에 대해 함부로 논한 대간들과 형조의 관원들을 모두 순군옥에 가두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를 부당한 명이라 생각하고 따를 수 없었던 조주는 도승지 이직에게 대간과 형조는 한 나라의 기강에 매여 있으므로 예로부터 이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관인들이 한꺼번에 갇히게 되면 나라의 체면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 잘 말씀을 좀 해주시오 라고 말을 했고 이직이 대표로 들어가 태조 이성계에게 이 말을 전하는데요. 태조는 노여움을 풀지 않고 모두 그대로 순군옥에 가두도록 합니다. 이때 너무 많은 관인들이 연루되어 순군옥에 갇히게 되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하네요. 다음날 태조는 상소를 올린 인물 중 형조의랑 조사이, 형조자랑 이치, 진경, 우기상씨 홍보 등을 고향에 내려가 근신하게 했고 대사원 이원은 중림으로, 형조정랑 노상은 전라도 군영으로, 자수뷰 이조는 각산으로 기양을 보내라는 교지를 내리게 됩니다. 또 박포, 이서, 민여익, 정탁, 이지강 등은 공신인 관계로 별도의 명이 있을 때까지 대궐 출입을 금하고 집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죠. 태조는 내시 이만과 현빈 유씨에 대한 언급을 한 것만으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관원들에게 벌을 내린 것인데요. 왜 이런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사실 조선왕조실록에는 내시 이만이 죽임을 당하고 현빈 유씨가 쫓겨난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뒤 정황을 살펴보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사실 세자빈인 현빈 유씨가 세자 방석보다 7살 정도 많은 연상이었다고 하니 당시 18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18살이면 관연한 처녀인데 남편은 11살. 11살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거기다가 방석은 막내 아들이라 응석바지로 자랐고 혼인을 한 후에도 어머니인 신덕왕후에게 찾아가 잠을 청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빈 유씨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구중궁궐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 세자궁을 지키는 내시 이만에게 눈이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시 이만은 잘생긴 얼굴의 젊은 내시여서 그를 볼 때마다 살짝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죠. 세자 방석은 종종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의 거처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곤 했는데 그때마다 내시 이만이 방석을 등에 업고 세자궁으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자빈과 내시 이만의 눈빛이 서로 통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사랑은 궁녀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고 나중에는 대궐을 넘어 백성들에게까지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태조 이성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태조는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시 이만이 세자빈의 방에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이만은 참수되고 현빈 유씨는 패서인데요. 사가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며느리를 내쫓으며 태조는 왕실의 기틀과 도덕성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현빈 유씨가 쫓겨나고 태조 3년 10월 16일 이조전서 심효생의 딸을 세자빈으로 맡고 3년 뒤 현빈으로 봉하게 됩니다. 심효생은 조선왕조의 개국 공신이었죠. 사실 이방석은 그를 세자로 세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자감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세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태조 2년, 자신의 직속 간원에게 나의 거처가 낮고 좁으니 어찌 더위를 견딜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하였고 선공감에게 지시해서 양청, 즉 바람이 잘 통하는 방식으로 지은 여름용 건물을 다시 짓게 하였다가 태조가 최근 공사가 너무 여러 군데 벌어지고 있으니 세자에게 굳이 필요 없는 양청을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여 이를 중지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방석은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궁궐을 크고 화려하게 지고 싶은 욕심을 내보인 것이죠. 태조 4년 9월 18일 간관이 세자가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상언하니 임금이 세자에게 분부하여 매일 서연에 나가서 강습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기 싫어해 서연을 빠지니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간관들이 태조에게 이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태조가 제발 서연을 빠지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잔소리를 했던 것이죠. 태조 5년 1월 19일에는 태조가 직접 세자를 찾아가 판사복시사 여칭을 불러 내가 나가고 난 뒤에 세자가 나가서 놀려고 하더라도 너는 말을 내어주지 말라 라고 이르고 세자를 감시하게 합니다. 그동안 세자가 몰래 말을 타고 궁 밖으로 나가 노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태조가 직접 찾아와 세자에게 경고를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죠. 태종 5년 1월 24일 세자가 창기를 궁궐에 출입시킨 기록이 있는데요. 세자가 서연에서 공부를 마치자 다른 간관들이 모두 나갔는데 우덕보 한 부림이 남아서 세자에게 들은 바가 있사온데 고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세자가 할 말을 다 해보시오 라고 하자 한부림이 창기가 궁중에 출입한다는데 참말이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세자가 무안한 얼굴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겠소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세자 나이가 16살 정도인데 세자가 창기를 부를 만큼 여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방석은 이후에도 계속 밤이 되면 궁궐 밖으로 나가 놀았고 또 말을 타고 나가 남의 집 염소나 오리를 쏘아 죽이는 짓을 해서 세자를 모시고 나간 대장군 남지와 장군 강유신이 탄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 정도이지 만약 더 나이를 먹었다면 그의 일탈과 기행의 강도가 더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은 방석은 궁궐의 수비대를 지휘해서 반란군을 진압해 보려고 했지만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꽉 들어찰 정도로 군대가 동원된 것을 보고 이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방어를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전국은 이방원이 장악하게 되었죠. 태조는 폐세자가 된 방석을 살려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를 사저로 보냈는데 그래도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매달리는 현빈 심씨에게 방석은 설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하고 안심시키고 걸문을 나섰는데 결국 그의 형인 방번과 함께 살해당하게 됩니다. 현빈 심씨의 아버지 심효생도 이때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공신들이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의 첩들을 자신의 소유로 데려갔었는데 그중 2명이 방석의 첩이었다고 하고 둘 다 기생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현빈 심씨는 방석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인 태조 7년 5월에 아들을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가 죽임을 당한 후 현빈 심씨 역시 세자빈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후 심씨는 한양에 살고 있었지만 태종 3년 1월 무안군 방번의 처 왕씨와 함께 태종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외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태종은 자신의 손에 죽임을 당한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지 심씨에게 쌀과 콩을 내리는 등 그녀의 살림살이를 살피기도 합니다. 이후 심씨는 먼저 출가한 시누이 경순공주를 따라 정업원에 출가해 여승이 되었고 훗날 그곳의 주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씨가 세종 2년, 세종 4년, 세종 28년에 빈전에 전을 올렸다, 진양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태종의 왕후 원경왕후 그리고 태종 그리고 세종의 왕후 소원왕후 심씨의 빈전에 전을 올리거나 진양을 한 것입니다. 심씨는 이때 진심으로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던 것일까요? 태종의 빈전에 전을 올릴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431년인 세종 13년 세종은 현빈 심씨를 사만 국대 부인으로 예우했고 수신전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빈 심씨는 1448년인 세종 30년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한많은 생이 꽤나 길게 이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